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로 가시죠. 엄민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미크론이 여전히 확장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가죠. 내년 제약바이오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관련 토픽까지 좀 연결해서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내년 토픽으로는 M&A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CDMO,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과 SC 제형 변경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M&A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2년 동안 24개의 기업이 15% 이상의 M&A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 5곳 정도 언급이 됐고 그중에 화이자, 머크, 사노피, GSK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으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빅파마들이 M&A 등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DMO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3상 단계 또는 품목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전자 치료제 쪽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쪽은 바이오니아, 올릭스라고 하는 두 기업이 국내에서는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과 SC 제형 변경이 있겠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쪽은 지금 지노맨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이 항암제 쪽으로 이제 유산균이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항암제 쪽 그리고 CMO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혈관 주사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허 방어 및 그리고 시장성 확보 등을 위해서 SC라고 하는 피하 주사 제형 변경으로 현재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C 제형 변경으로는 알테오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토픽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방송에 며칠 전에 매드팩토 CEO께서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게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 시국에도 글로벌 임상, 항암제 임상이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부분을 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임상 관련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그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각 기업의 임상 종료 시기나 또는 임상의 성공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제약 바이오텍 내에서도 신약 개발 기업과 그리고 바이오 베터 등과 같은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는 2개의 군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약 개발 기업들은 임상 시험에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참고하셔서 각 기술적으로 진짜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 플랫폼 기업을 고르실 때는 이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 자체를 플랫폼화 시켜서 파이프라인을 확장성을 가져가고 또 이 기술 플랫폼 자체를 기술 이전하면서 현금 흐름이 유입되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았을 때 신약 개발 기업과 기술 플랫폼 기업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투자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단순 기술 이전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도 기술 이전 성과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기술 성과가 좀 예정되어 있나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3개의 기업을 주축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 기술 이전이 이제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올해를 예로 들면 1월 29일에 녹십자 랩셀이 머크하고 2조 원대 기술 이전을 이뤄냈던 것 이후에는 사실상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대부분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대면 협의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바이오텍에 들어와서 공장도 보고 연구원도 만나보고 연구 노트까지 읽는 이런 좀 대면적인 협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재했고 그래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런 대면 협의가 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좀 센티가 약해졌던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 좀 해볼까요? CMO와 CDO를 넘어서 사실 R&D, CRO까지도 포부를 넘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CMO와 CDO 사업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CMO와
CDO가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 2, 3공장 플러스 4공장이 한 3분의 1 정도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5, 6공장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곧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업력이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 좀 짧았던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CMO 사업은 규모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은 바이오 리액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수주를 받았을 때 여러 제품을 여러 바이오 리액터 생산하는 것보다 여러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가지 제품을 생산했을 때 최대 10배 정도의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금융 경제가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굉장히 이제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증설해서 수율을 높이고 또 FDA에서는 듀얼 소싱이라고 해서 생산 사이트를 무조건 2곳 정도 마련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약가가 정해져 있고 이 약가에서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면 이제 저렴하게 원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많은 바이오 리액터에서 한 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율이 가장 높고 또 생산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 그리고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주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잘 싸게 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적으로 수익성을 위해서는 R&D까지 CRO까지 가야 될 텐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S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술로 지금 초기 단계부터 임상 IND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정도는 임상을 계획하고 나서부터 신청하는 데까지 한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승인이 올해까지는 어렵다라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소식들에 일희일비하면서 관련 종목들은 지금 변동성을 매우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한국 BNC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맞습니다. 급등한 만큼. 이 관련 종목들,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계속 급락을 면치 못했던 이유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si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이 siRNA를 이용해서 탈모 화장품을 국내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siRNA를 이용한 화장품을 허가하는 것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을 국내에서 3번이나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유럽에 독일에 있는 더마테스트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거의 동일하게 안정성이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재는 탈모 치료제 쪽을 의약품에 가깝다고 이제 식약처에서 판단을 하고 반려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그 기업 자체에 물질의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 등록제이기 때문에 출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짓궂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바이오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고 사실 바이오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종목을 보자면 어떤 종목이 가장 그 중에서도 탑픽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치료제랑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했던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경구용 치료제나 또는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대비했을 때 임상 속도에서 조금 뒤처졌던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 기업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이 기업이 역량을 가지고 임상 3상 품목 허가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글로벌 제약사 대비했을 때 임상 결과가 정말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서 투자 비중을 두실 때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알테오젠이나 올릭스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을 좀 비중을 주시면 그런 리스크에서 좀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주목해야 할 제약바이오주 토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엄민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